반갑습니다. 1번 문제 국토계획법상 용도 지구에 대한 설명인데 지금 틀린 거 물어보고 있죠? 자, 이 문제예요. 요약집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31페이지 한번 펴보시면요. 용도지구의 지정에서 종류 3번 나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용도지구 중에서 자연 경관지구는요, 자연, 시가지, 특화 경관지구 3가지로 나뉘는데, 자, 그 중에서 시가지 경관지구는요,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를 지정하는 겁니다. 이게 1번 지문이고요. 그리고 방제지구는 몇 개로 나뉩니까? 2개로 세면 되죠. 자연, 시가지 방제지구로 세면 되는데, 그 중에서 자연 방제지구는요, 토지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이나 하천변, 극경사지 주변적으로서 건축 제한을 통해서 재예방이 필요한 지구에 지정하는 거거든요. 자, 이게 시험 문제로 보면 3번 지문이고요. 그리고 우리 보호지구는 몇 개로 세면 됩니까? 3개로 세면 되죠. 역사문환경, 중요시설물, 생태계 보호지구로 세면 되는데, 자, 그 중에서 역사문환경 보호지구는요, 문화재, 전통사찰 등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시설이나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 지정합니다. 이게 4번 지문이고요. 그리고 칠학지구는 몇 개로 세면 되죠? 2개로 세면 되는데, 자연 집단 칠학지구로 세면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 자연 칠학지구는요, 어느 지역 안에 칠학 정비, 녹지나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자 간의 칠학 정비에서 필요한 지구 지정하고, 집단 칠학지구는 어느 구역 안에?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칠학 정비에서 필요한 지구 지정합니다. 그래서 이거 2개를 잘 바꾼다고 했는데요. 자, 우리 칠학지구 중에서 지금 자연 칠학지구하고 집단 칠학지구 2개로 나뉜다고 했는데, 지금 5번 지문에 보니까요, 집단 칠학지구는 녹간 농자 지역입니까? 아니면 개발 제한 구역입니까?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칠학 정비에서 필요한 지구 지정하는 거고요. 녹지나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 안에 칠학 정비가 필요한 지구는 자연 칠학 지구입니다. 이거 2개 잘 바꾼다고 했죠? 5번이 틀렸고요. 자, 그리고 우리 개발진흥지구는요, 자,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세분이 되고, 그리고 세분이 안 되는 용도지구 4개 있거든요. 그래서 복합용도지구랑 특정용도제한지구, 방화지구랑 고도지구는 세분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자, 그 중에서 고도지구는요,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건축물 높이의 채권들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에 지정합니다. 이게 문제로 보면 지금 2번 지문이죠. 2번 지문. 자, 5번 답이고요. 자, 2번 문제는요, 우리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의 구분과 그 종류의 연결이 옳지 않은 거 물어보고 있죠. 자, 이거 요약지 41페이지에 아마 있을 텐데요. 자, 우리 41페이지 가시면요, 기반시설의 아마 종류 나와 있을 거거든요. 자, 우리 기반시설의 종류는 크게 7가지로 구분됩니까?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업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에서 총 7가지로 구분되는데, 자, 우리 그 중에서요, 공간시설이라고 하는 기반시설 안에는요,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에 1번 지문에 보시면요, 공원이라고 하는 시설은 공간시설 맞습니까? 맞거든요. 근데 지금 청소년 수련시설 있죠. 자, 이건요, 공공문화체육시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1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유통공업시설에는요, 유통업무설비나 수도, 전기, 가스, 열공업 설비, 방송통시설, 공동구나 시장,
유류 제작 및 송유 설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럼 이번 지문에 유통 업무 설비하고 시장 이런 것들은 유통 업무 시설 맞습니까? 자, 맞고요. 자, 우리 공공문화 체육 시설을 하면 학교나 공공청사, 문화, 체육, 연구, 사회복지, 공공직업 훈련, 청소년 수련시설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방금 봤던 이번에 1번 지문에 청소년 수련시설은 어떤 시설에 포함이 된다? 공공문화체육시설에 포함이 되는 거지, 이거 공간시설에 포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방제시설 안에는요, 하천이나 유수지, 저수지, 방화, 방풍, 방수, 사방, 방조설비 이런 것들이 바로 방제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5번 지문에 저수지, 유수지 이거는 방제시설 맞습니까? 맞고요. 자, 그리고 보건위생시설에는요,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 의료시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문에서 3번에 장사시설, 도축장 이거는 보건위생시설 맞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 환경기술에는요, 하수도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비물제약 및 이용시설이나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차장이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환경기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럼 4번 지문 맞습니까? 2번에 1번 답이고요. 자, 3번 문제는요, 자, 우리 국토계획법상 지금 도시공객시설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지금 옳지 않은 거 물어보고 있죠. 제가 요약집은요 45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자, 우리 요약집 45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도시공객시설 사업이란 도시공객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앞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권자는요, 원칙은 특강, 특자, 특도, 시장, 군수는요, 도시공객시설에 대해서 도시공객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원 조달 계획이나 보상 계획 등을 포함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가 입안한 도시공관리계획인 경우 국장 또는 도지사는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특강, 특자, 특도, 시장, 군수에게 송부할 수 있는데, 그럼 이 수립권자들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할 때는 1단계와 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자, 3년 이내에 시행한 사업은 몇 단계? 1단계. 3년 후에 시행한 사업은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 3번에서 3번 지문인데요. 자, 우리 3번 지문 한번 보시면요, 지금 도시공객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집행계획과 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는 건 맞습니까? 근데 지금 1단계 집행계획에는요, 몇 년 후에 시행한 사업, 몇 년 내에 시행한 사업, 3년 내에 시행한 사업, 그리고 2단계 집행계획에는요, 3년 후에 시행한 사업은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지금 몇 년 이내에 시행한 사업은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이 됩니까? 3년 이내에 시행하는 사업은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겁니다. 3번이 틀렸죠? 자, 우리 요약집 46페이지 한번 펴보시면요, 자, 박스 2번에 도시공객시설 사업 시행자 나와 있을 텐데요. 자, 우리 도시공객시설 사업은 원칙은 행정청이 시행자로서 특, 과, 특자, 특도, 시장 군수는요, 국토계획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에 도시공객시설 사업 시행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예외적으로, 자, 3번에 국장도요,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요, 자, 특가, 특자, 특도, 시장 군수에 의결해서 직접 사업 시행할 수도 있고, 도지사도요, 광역도시계획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시장 군수에 의결해서 직접 사업 시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방금 그 문제에서 4번 지문 가시면요, 지금 도지사는요, 광역도시계획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 군수에 의결돼서 직접 사업 시행할 수도 있습니까? 이게 이 지문이거든요. 자, 근데 비행정청이 시행자도요, 자, 국장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로부터 지정받아서 도시공객시설 사업 시행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비행정청 중에서 누구는 반드시 시행자 지정에 따른 동의받는 겁니까? 민간 시행자. 민간 시행자는요, 앞으로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요, 동의를 받는다, 받지 않아야 된다. 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있습니까? 이런 시행자들은요, 시행자 지정에 따른 동의 받는다, 안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3번에서 2번 질문에요.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가요, 도시공개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이들은 동의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2번은 옳습니까? 틀린 질문입니까? 옳은 질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 요약집 47페이지 가시면 아마 실시계획 나와 있을 텐데, 양걸 2번에 실시계획 인가는요, 자, 시행자는 실시계획 작성하면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장이 인가받아야 되고, 그 밖의 시행자는요, 시도나 대도시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동그라미 3번에 조건부 인가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국장, 시도의사, 시장수는요, 대도시장은 기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요, 자, 이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인가할 수 있는데, 이때 조건부 인가할 때요, 자,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는 시행자는 누구는? 민간은 이행 보증금을 예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래에 해당하는 시행자는요,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인 LH공사나 지방공사의 시행자이죠. 이들은 이행 보증금 예치한다, 예치해야 된다. 예치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3번에 5번 질문 가시면요, 지금 도시공개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지방공기업법들은 지방공사 있죠. 이 지방공사의 시행자는요, 자, 기반 설치가 필요한 경우를 하더라도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 보증금을 예치한다. 이들은 예치해야 된다. 이들은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5번 맞는 질문입니까? 자, 그리고 3번의 1번 질문은요, 우리 48페이지 한가 보시면요, 4번에 사업시행자 보호조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양걸 1번에 시행자는 도시공개시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요, 사업시행 대상 지역이나 또는 시설을요,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업 시행할 수 있다, 없다? 분할 시행할 수 있다는 거죠. 1번 질문 맞습니까? 틀립니까? 3번의 1번 질문이 이거거든요. 자, 4번 문제는요, 자, 우리 국토교육법상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그 요약집 71페이지 가시면요, 거기 기반시설 부담구역 나와 있을 거거든요. 71페이지 가시면 거기 박스 안에 지문이 총 3개가 있는데요. 자, 기억 지문은요, 어디에 있냐면 71페이지에 양갈로 오시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의 수립이 있습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지정 해제 나와 있을 텐데,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고시 일로부터 몇 년 된 날까지? 1년이 된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않냐면요, 그 1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억에 들어갈 숫자는 몇 년? 1년입니다. 그리고 니언에 들어간 지문은요, 방금 봤던 페이지 바로 위에 양으로 4번에 지정 기준 보시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장이 정하는데, 박스 안에 1번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요,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서 최소 지정 규모가 얼마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지정해야 됩니다. 니언이 이거고요. 그리고 디귿 지문은요, 방금 봤던 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 나와 있을 텐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인 건축 행위는 면적이 얼마를 초과하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행위를 하는 겁니다. 어딘지 찾았습니까?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숫자는 1년, 니은에 들어갈 숫자는 10만, 디귿에 들어갈 숫자는 200제곱미터죠. 그래서 정답이 1번 되는 겁니까?
자, 지금 5번 문제는요, 일종의 사례형 문제인데, 지금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요, 지금 A 강력시 B 구에 소지하고 있는데 지목이 됩니까? 인토지로서 지금 항구 토지주택공사를요 시행자로 하는 지금 도시공개시설 부지인데, 갑의 토지에 대해서 자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보고 있죠. 제가 이 문제요, 요약지 52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우리 52페이지 한 가보시면요, 자, 책 밑에 2번에 장기 미집행 도시공개시설 부지 매수 청구 있습니까? 자, 매수 청구 사유와 청구권자 매수 의미자 보시면요, 도시공개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공개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공개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공개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에서 지목이 대인 토지 있죠. 이때 대인 토지에 건축물하고 청착물 있으면 이건 제외하고 포함하고, 건축물 포함해서 이 소유자는요 원칙은 특가, 특자, 특도, 시장, 군수에게 그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거든요.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그는요, 자 그에 해당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국토계획법에 따라 해당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면 그 시행자 있죠, 시행자한테 우선적으로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방금 읽어드린 그 지문에서요, 우리 문제를 보면 5번에 1번하고 2번 지문에요, 지금 아까 5번 지문에서요, 5번 문제에서 지금 갑 소유의 토지가 A 강력시 B 구에 소지하고 있는데 지목이 되라면요, 이때 원칙적으로 매수 의무자는요 B 구청장이 매수 의무자인 겁니까? 원래는요 누가 매수해줘야 되는데 A 강력시장이 매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누가 시행자로 정했어요?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로 정했으면요, 시행자인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수 의무자인 겁니다. B 구청장이 아닙니다. 그러면 2번 지문에요, 갑이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이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 겁니까? 건축물도 포함해서 매수 청구 가능합니다. 1번, 2번 뭐가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요약지 53페이지에 양갈 2번에 매수 절차 보시면요, 자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매수 여부는 몇 개월 내? 6개월 내 여부를 결정해서 자 토지 소유자와 특가, 특자, 특도, 시장 군수에게 알려줘야 되고요. 이때 매수 결정은 알린 날부터는 매수 의무는 몇 년? 2년 내 매수를 해줘야 됩니다. 이때 매수 대금은요 원칙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매수 의무자가 누구일 때는 지방자치단체인 교회는요 도시공개시설 채권 발행을 검증할 수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나 아니면 부재부동산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 3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요, 자 도시공개시설 채권 발행을 검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양가로 4번에 가시면요, 자 매수 청구를 한 토지자는요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나 또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자 매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개발행위가 받아서 아래 건축물이나 공장을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1종 건생, 2종 건생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단 2종 건생 중에서 다중이나 단란, 안마, 노랜스장은 제외되고요. 그리고 공장을 설치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요, 지금 3번 지문이 함정인데, 지금 갑이 원하는 경우 매수 의무자는요 도시공개시설 채권 발행하여 대금 지급할 수 있죠. 지금 5번 문제에서 아까 매수 의무자가 누구였습니까? LH공사였거든요. 아까 우리 도시공개시설 채권은 매수 의무자가 누구일 때만, 지자체일 때만 발행할 수 있어요. LH공사는 발행 못합니다. 이게 함정이었고요. 자, 4번 지문에서 지금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 받은 날로부터
매수 여부는 몇 개월 내? 6개월 내 여부를 결정해서 갑과 A 강의시장에게 알려줘야 됩니까? 4번 정답이죠? 자, 5번에요. 지금 매수 청구에 대해서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갑은 자신의 토지에 2층에 다세대 주택 아니면 단독주택만 3층 이하의 단독주택만 건축할 수 있는 겁니다. 다세대는 안 됩니다. (5번에) 4번 답이고요. 자, 6번 문제는요. 자, 우리 국토기획법상 용도구역이 아닌 거 물어보고 있죠. 제가 요약점요 36페이지 앞쪽으로 한번 가보시면요, 제가 박스로 용도구역의 비교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토기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구역의 종류는 7가지가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구역, 시가와존구역, 수산자원보구역, 도시혁신구역이나 복합용도구역, 도시공객설 입체복합구역이 있습니까? 이 7가지만을 용도구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6번에 2번 질문에 가시면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이라고 되어 있죠. 뒤에 이게 구역이란 말이 붙어 있다 하더라도요, 개발밀도구역은 용도구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6번에 2번 답입니까? 자, 7번 문제는요, 자, 우리 국토계획법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지금 설명으로 틀린 건데요, 해당 문제 요약지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요약지 앞쪽에 6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6페이지 중간에 광역계획권 지정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정권자 및 지정 목적 보시면, 자, 광역계획권은요 국장 또는 도지사만이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들이 지정한 목적은요, 인접해 있는 둘 이상의 특별시나 광역시, 특자나 특도, 시,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연계하고요,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아래 구분에 따라서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요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야 되는데, 자, 이게 바로 광역계획권 지정한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지금 2번 지문에 가시면요, 자, 둘 이상의 특광, 특자, 특도, 시군의 공간구조나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이게 바로 광역계획권 지정한 목적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하는 이 지정권자는요, 자, 만일에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 도,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이때는 누가 지정할 수 있고요? 국장이 지정을 할 수 있고요. 자,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이때는 누가? 도지사가 지정을 할 수 있거든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지금 4번 질문에 가시면요, 4번 질문에 지금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 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광역계획권 지정한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겁니까?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거든요. 잘 틀게내는 거. 자, 그러면 우리 요약집 7페이지 가시면요, 광역도시계획 수립 보시면요, 먼저 수립권자 보시면 국자, 시도지사, 시장구소는요 다음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자, 만일에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 도, 관할구에 걸쳐 있는 경우 이때 계획 수립은 누가 해야 되고요? 계획 수립은 시,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해야 되고요. 자,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에 속해 있을 때 이때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누가 해야 된다? 시장이나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4번 지문 이걸 잘 틀어내는데 보시면서요, 지금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거쳐 있으면 광역계획권 지정은 누가 할 수 있는 거고? 국장이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만일에 계획 수립을 묻는 거였다면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계획은 수립해야 돼요. 여기서 지문은 광역계획권을 누가 지정할 수 있냐 이거거든요. 이때는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계획 수립을 묻는 거였다면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해야 됩니다. 이거 잘 틀리게 되거든요. 우리 시험에서요. 자, 근데 3번에 가시면요. 자, 우리 요약집 아까 박스 3번에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나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3년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이때는 누가? 국장이 수립해야 되고요. 자,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3년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이때는 누가? 관할 도지사가 수립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3번 지문에 보시면요. 지금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 이때는 수립권자는 누구다? 국장이 수립권자입니다. 3번 지문 맞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우리 6번 문제에서요. 1번하고 5번 지문은요. 아마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을 텐데 한 8페이지 안 가보시면요. 8페이지에 양가로 4번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이 있습니까? 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국장이 정하는데 그 수립기준 박스 안에 2번 보시면요.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되 특정 부문 위주로 수립하는 경우는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에 명확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할 건 나 있습니까? 이게 우리 문제 1번 지문입니다. 자, 5번 지문은요. 자, 방금 봤던 페이지 밑에 보시면요. 그 수립 절차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기초수가 있고 동그라미 2번에 뭐 있습니까? 공청했습니까? 그래서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요.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뭘 열어서 공청열어서 주민과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여기 있는 지문이거든요. 나머지 다 맞습니까? 아마 8번 문제가 좀 까다로웠을 텐데요. 8번 문제. 자, 우리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관리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거 물어보고 있죠? 제가 요약점요. 13페이지 앞쪽에 가보시면요. 뒤쪽에. 자,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특강, 특자, 특도, 시, 군, 관할구역의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해 수립하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말하는데 도시군 관리계획 교재의 내용들이 총 8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1번에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계획.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용도구역인 개발제한구역, 도시제한구역, 시가전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계획이 있죠. 이것만 해당이 되고 세 번째가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이거나 네 번째가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다섯 번째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변경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그리고 여섯 번째가 도시혁신구역을 지정변경한 계획과 도시혁신계획. 일곱 번째가 복합용도구역을 지정변경한 계획과 복합용도계획. 여덟 번째가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지정변경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이 8가지만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에 해당이 되거든요. 자, 근데 자, 우리 문제요. 우리 요약지 좀 뒤로 아까 용도구역 한번 가보시면요. 용도구역 아까 36페이지 있죠. 36페이지 한 가보시면요. 그 우리 용도구역 중에서 네 번째 수산자원보호구역 있습니까? 우리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시한에 대해서는요. 이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해요? 아니면 수산자원관리법으로? 수산자원관리법으로 정하는 겁니다. 우리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이 맞아요. 근데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시한에 대해서는 뭘로 정한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해요? 아니면 수산자원관리법으로? 수산자원관리법으로 정하는 겁니다. 이것도 행위시한에 대해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3번이 정답이죠? 나머지는 다 도시군관리계획이 맞거든요.
자, 9번 문제는 자, 도시군 기본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요. 자, 해당 문제요. 요약지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나와 있거든요. 자, 우리 10페이지 한 가보시면요. 자, 우리 도시군 기본 계획에 의의가 나와 있을 텐데, 자, 특가, 특자, 특도, 시, 군, 관할 구역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하는 데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하는데요. 그러면 밑에 2번 가시면요. 큰 2번.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은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시장, 특자도지사, 시장 군수는요. 관할구역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해야 되는 것은 의무인데,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시나군은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겠는데, 그 시나군이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인가의 심무한 이하인 시나군은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9번의 1번 질문 이건데요. 지금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시나군으로서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나군은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이거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은요.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시장, 특자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을 하는 건데요. 자,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 우리 수립권자 중에서요. 여기 앞에 있는 4명 이들은요. 자기 관할구역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게 되면요. 따로 승인을 받고 안 받고, 이들은 승인 받지 않고 본인들이 스스로 확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시장 또는 군수가요. 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게 되면요. 이때는 도지사로부터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좀 이따 뒤에 나올 거고요. 자, 우리 9번에 3번 지문은요. 자, 방금 봤던 페이지 바로 오른쪽 위에 가시면요. 맨 위에 연계 수립이란 말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가, 특가, 특도, 시장 군수는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 군, 관할구에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수립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3번 질문입니다. 연계 수립 가능하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 수립권자들이요. 도시군 기본계획 이 수립권자들이 지금 자기 관할구역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려면요. 수립 파련적에 대해서 뭐부터 해야 됩니까? 기초수사부터 해야 되거든요. 근데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요. 기초수사 그 내용 속에 몇 가지 사항을 포함했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요. 기초수사 내용 속에 토지, 적성평가하고 취약성 분석 2가지 포함했죠? 기초수사 내용 속에 2가지 포함하는 거 맞습니까? 근데 만일에 이 수립권자들이요. 도시군 기본계획 위반일로부터요. 5년 이내에요. 토지 적성평가 또는 재취약성 분석을 실시했으면요. 이거 생략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자, 이게 4번 질문인데 지금 도시군 기본계획 위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토지 적성평가를 실시했어. 그럼 토지 적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실시했으니까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요약집 12페이지 넘기시면요. 지금 양갈 2번에 승인 절차가 나와 있을 텐데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을 하려면요. 도지사한테 뭘 받으라고?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는 겁니다. 협의하는 게 아닙니다. 2번에서 틀렸죠? 제가 정규 수업 시간에요. 협의라고 하는 것은 주로 동급간에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우리 시장이나 군수는요. 도지사하고 급이 같습니까?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도 안에 있는 시나 군수는, 시장 군수는요. 도지사보다는 급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장이나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게 되면 도지사와 협의를 하라고요? 아니면 승인 받으라고요?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럼 도지사가 승인하려면 자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의 시민은 거쳐야 됩니다. 2번 뭐가 틀린지 아셨습니까? 9번 지문에 시장군수가 도시공기본계획 변경하면 도시한테 뭐 받으라고요? 승인 받으라는 겁니다. 자 5번 지문은요. 자 우리 방금 페이지 맨 밑에 가시면 타당성 검토 나왔을 텐데 자 특가 특정특도 시장군수는요. 지금 몇 년마다 관할 구역에 대해서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정비해야 된다는 거죠. 재검토 정비는 5년마다 하는 겁니다. 5번 지문 맞습니까? 자 10번 문제는요. 자 우리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 대해 설명으로 지금 틀린 거 물어보고 있죠. 해당 문제요. 요약지 66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나와 있거든요. 자 우리 66페이지 하단 가시면 거기 개발행위 허가 제한 나와 있습니까? 자 국장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지금 아래에 대한 적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역에 대해서는요 중앙이나 지방도시 내 심의를 거쳐서 한 차례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가 제한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3부터 5까지 해당한 지역에 대해서는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지 않고 한 차례 더 몇 년 이내의 기간 동안 2년 이내 기간 동안 개발행위가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개발행위가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요 그 녹지나 계획관리적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가 집단 서식하고 있거나 우량농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로 개발 행위로 인해 주변의 환경이나 경관, 미관 등이요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고 3번 지역은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하는 지역으로서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 수립될 경우 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른 개발행위가 기준이 달릴 것으로 예상된 지역이거나 4번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된 지역, 5번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거든요. 자 그러면 절차 보시면요. 자 2번에 국자, 시도지사, 시장군수는요 개발행위가를 제한하려면 간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제한 지역이나 사유, 대상행위 및 제한 기간을요 미리 고시하고 이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좀 전에 봤던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 중에서 연장이 되는 지역은 몇 개 지역만 연장되고요. 3, 4, 5번 지역 3개만 연장이 되고요. 1번, 2번 지역은 연장이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10번 문제가 이건데요. 지금 동그라미 1번에 우리 문제 보시면요. 이제 1번에 자 국자, 시도지사, 시장군수는요 도시군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지역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자 맞고요. 자 이번에 지금 개발행위 허가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제한 지역이나 사유, 대상행위 및 제한 기간을 미리 간보나 또는 공부해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도 해야 됩니까? 2번도 맞고요. 자 3번은요 지금 녹지 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아까 요약지역으로 보면 몇 번 지역입니까? 1번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에 대해서 개발행위 제한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해서 개발행위 제한할 때는요 연장이 돼요 안 돼요? 연장이 안 되니까 3년 이내까지만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4번에요 지금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된 지역 있죠? 자 우리 요약집에 보면 몇 번 지역입니까? 4번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은 연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개발행위 제한 기간을 최대 몇 년까지?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자 5번에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우리 요약적으로 보면 몇 번 지역? 5번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해서 개발행위가 제한 기간은 3년 이내고 1회 몇 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까?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은 2년 밖에 안 돼요. 5번이 틀렸죠? 이거 연장이 되는 지역은 3개 지역이거든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 11번은요 자 우리 국토계획법상
지금 용도 지역에 관한 설명인데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거 물어보고 있죠. 제가 이 문제요, 요약지 25페이지에 있을 텐데요. 자, 우리 25페이지 한 가보시면 우리 용도적 중에서 도시적 있습니까? 도시적이란 용도적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적 네 개로 나뉘는데요. 우리 주거적은 다시 천용, 일반, 준주거로 세면 되거든요. 그래서 천용은 몇 개로? 1종, 2종 2개로. 일반 주거적은요 1종, 2종, 3종 3개로. 준주거적에서 이렇게 세면 되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우리 일반 주거적 중에서요 1종 일반은 주로 어떤 주택? 저층주택 중심. 2종 일반은요 중층주택 중심. 3종 일반은요 중고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에서 필요한 주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요 지금 기억해 보시면요 지금 중고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에서 필요한 적은 1종, 2종, 3종 중에서 어떤? 3종 일반 주거적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니어는요 이거 공업적에 대한 건데 우리 공업적은요 천용, 일반, 중공업적으로 나뉘는데 전용공업적은 왜 지정하죠? 중화기나 공해성 공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필요한죠. 일반 공업적은요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를 필요한죠. 중공업적은요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상업 업무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적이합니다. 그러면 지금 니은에요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를 필요한 적은 전용공업 아니면 일반 공업? 일반 공업적입니다. 자, 그러면 디귿까지 찾아야 답이 되겠네요. 자, 디귿은 녹지적에 대한 건데요. 자, 우리 녹지적은 보전, 생산, 자연 녹지적으로 나뉘는데 도시의 자연 환경이나 경관, 산림인, 녹지 공간을 보존할 필요한 적은 어느 녹지요? 보전 녹지고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할 필요한 녹지적은 생산 녹지고요. 도시의 녹지 공간 확보나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개발에 허용된 녹지적은 어느 녹지이다? 자연 녹지입니다. 그럼 디귿에 들어간 단어는 자연 녹지입니까? 그래서 정답이 몇 번? 5번이 되는 건가요? 자, 12번은요. 자,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설명인데 지금 옳지 않은 거 물어보고 있죠? 자, 해당 문제요. 요약지 56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나와 있거든요. 자, 우리 56페이지 한번 가보시면요. 중간에 큰 2번에 그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있습니까? 자, 우리 도시적에서는요. 재량적으로요. 국장이나 시도의사 시장군수는요. 아래 박스에 해당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 1번에 보시면 거기 용도지구 있습니까? 용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도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12번에 5번 질문 가시면요. 지금 국장은 용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지정할 수가 있다고. 용도지구의 전부도 지정할 수 있고 또는 일부에도 지정할 수가 있다는 표현이죠. 5번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그 2번 지문은요. 우리 요약집 하나 넘겨보시면요. 58페이지에 3번에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에는 자, 아래 사항 중 3번과 5번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 3번이 뭐냐면 박스 안에 3번이 기반세대 배치와 규모, 5번이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있습니까? 이 사항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는 사항이고요. 자, 우리 박스 안에 6번 보시면요. 자, 건축물의 배치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계획이 있습니까? 이건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 포함시킬 수도 있다. 포함시킬 수도 있는 사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2번 지문에 보시면요. 자, 지구 단위 계획에는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이 포함돼야 됩니까? 포함될 수도 있는 겁니까? 포함될 수도 있다는 거죠. 2번 맞습니까? 틀립니까?
2번 맞는 질문이고요. 자, 이제 1번하고 3번, 4번 질문은요. 이 내용이 60페이지 가시면 60페이지 보시면요. 맨 위에 양가로 4번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이 있습니까?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건축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3번 질문이거든요. 3번 질문 맞습니까? 틀립니까? 3번 질문도 옳은 질문이고요. 자, 이제 1번 질문은요. 바로 밑에 보시면 양갈 5번에 시료라고 돼 있죠. 시료 돼 있을 텐데요. 자, 우리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공관리 결정 구시일부터요. 자, 지구 단위 계획은요. 이거 몇 년 내 결정 고시되면 3년이 되는 날까지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 고시하지 아니하게 되면요. 3년이 되는 날 아니면 다음 날. 3년이 되는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이 되면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있죠. 지구 단위 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공관리에 관한 효력을 잃게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 지구 단위 계획이 시료된 사연은요. 자, 우리 지구 단위 계획을요. 주민이 입안을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공관리 결정 구시로부터 지금 몇 년 이내 관계 법령에 따라서 허가받아야 됩니까? 5년 이내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승인받아서요. 지금 사업이나 공사 착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5년 이내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게 되면요. 5년이 되는 다음 날 있죠? 다음 날이 되면요. 지구 단위 계획 지정에 관한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공관리에 관한 효력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2번에 1번 질문에서요. 지금 지구 단위 계획 구역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공관리의 결정 고시일로부터 지구 단위 계획은 몇 년 내에 결정 고시해야 됩니까? 5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3년. 3년 이내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게 되면 3년이 되는 날 아니면 다음 날. 2개 틀렸어요. 2개. 숫자도 틀렸지만요. 다음 날로 빠졌습니다. 그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공관리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4번 질문 어디 있냐면요. 우리 요약집 맨 밑에 보시면요.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구수는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및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요.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제한받더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는 따로 해야 됩니까? 고시는 따로 하라는 거죠. 이게 4번 질문입니다. 그래서 12번에 1번이 답입니다. 자, 13번부터는요. 도시개발법 문제인데 도시개발법 영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그 규모로서 틀린 거 물어보고 있죠? 제가 요약집요 77페이지에 있거든요. 우리 77페이지 하단에 가시면요. 양가로 이번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시지역 내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요. 주거, 상업,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는 얼마 이상? 1만 이상이고 공업지역은 3만 이상이고요. 그리고 도시지역 외지역은 원칙은 30만 이상인데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이 포함된 경우로서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얼마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3번 문제세요. 1번에 지금 농림지역은 도시적입니까? 도시적 외적입니까? 도시적 외적이다 보니까 원칙은 얼마 이상? 30명 이상으로 하는 거 맞습니까? 단 아파트 1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된 경우 말 나오면요 10만 이상이고, 그리고 2번에요 준주거지역은 얼마 이상? 주거니까 1만 이상인 거 맞습니까? 아니, 준주거는 주거 아니냐고요. 주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1만 이상이죠? 맞습니까? 3번에 일반 공업지역은요? 공업지역은 다
3만 이상입니다. 그럼 3번 맞습니까? 그리고 4번에 자연 녹지는요 1만 이상으로 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자 5번에요 지금 전용 공업적은요 공업이니까 3만 이상입니다. 공업적은 다 3만 이상이라고요. 전용 일반 중공업적 다 3만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공업적은. 자 14번 문제는요 도시개발법령상 지정권자가 지금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데 그 사유로서 바르지 못한 거 물어보고 있죠. 제가 이 문제요 요약지 83페이지에 있을 텐데요. 자 이거 제가 1회 때도 한번 냈었거든요. 시행자 변경 사유. 자 우리 83페이지 위에 보시면 양글 3번에 시행자 변경 보시면요. 자 지정권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교회는요 시행자 변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1번에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행자로 지정된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일로부터 1년 이내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된 날까지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으로 시행자 지정이나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됐거나 아니면 시행자의 부도파산 그 밖의 사유로 사업 목적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있습니까? 이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14번에 1번 지문에 보시면요 지금 토지 소유자나 지금 조합이요 지금 개발 계획이 수립 고시 일로부터 지금 1년 이내요 지금 시행자 지정을 뭐 안 했다고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요 지정권자가 시행자 변경할 수 있을까요? 이건 왜 시행자를 변경할 수 없어요? 아니 1번 사유는요 지금 시행자가 지정이 됐어 아직 시행자 지정이 안 됐어 이제 시행자 지정을 신청한 단계라고요. 시행자가 아예 지정이 안 됐습니다. 누가 시행자 할 건지 아직 지정이 안 됐다고 이때는요 시행자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근데 만일에 시행자가 지정이 되고 나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사업 착수를 몇 년에 안 하고 2년 내에 안 하거나 행정처분으로 시행자 지정이나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됐거나 시행자의 부도파산 그 밖에 유사한 사유로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지금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토지소유자나 조합이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시로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몇 년 내? 1년 내 신청하지 아니하게 되면요 이때는 시행자 변경할 수 있는 사유지 1번은요 지금 아예 시행자 지정도 안 됐어요. 이때는 시행자 변경할 수 없습니다. 1번이 답이고요. 자 15번은요 자 우리 도시개발법령상 자 조합의 임원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보고 있죠. 제가 요약점요 85페이지에 있을 텐데요 한 장 넘기시면 될까요? 방금 봤던 페이지에서 자 우리 85페이지 84페이지 일단 84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요 그 조합의 임원 있습니까? 자 우리 도시개발조합에는 조합장 한 명과 이사, 감사의 임원을 두는데 조합의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이 되며 정관으로 정함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하게 되는데 자 위에 보시면요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대의원회, 이사의 의장이 되는데 다만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누가 조합을 대표한다?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임원은요 그 조합에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고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직원도 겸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요 조합원이 아니면 조합의 임원이 될 수가 없는 결격사유거든요. 그럼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는 박스 안에 보시면 1번에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거나 파산 선고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근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나 근고 이상의 집행유예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조합 원이 아니면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는데, 만약에 조합 임원이요 선임된 자가 결격사에 해당되면 그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결조합에도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가로 출발한 대의원회는요 구성이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요 총회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원에 두어야 한다, 둘 수도 있다. 대의원에 둘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때 대의원의 수는요, 자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대의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거 선출하게 되는 겁니다. 자 15번 문제가 이걸 물어봤던 건데요. 지금 1번 지문에요, 지금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요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그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거 맞습니까? 맞고요. 이번에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요 총회 권한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원에 둘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때 대의원에 두는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대의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출하는 거 맞습니까? 자 지금 4번에요 지금 근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이 아니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조합원은 될 수 있어요? 조합원은요 토지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다 조합원이 된다고요.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근데 조합 임원은요, 자 만일에 근고 이상의 성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거나 자는요 임원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조합원은 될 수 있습니다. 한 글자 뺐어요. 한 글자. 4번이 정답입니다. 자 5번에 조합장은요 총회나 대의원회 또는 이사의 의장이 되는 거 맞습니까? 맞는 질문이죠? 자 16번은 도시개발법령상 지금 청산금에 관한 설명인데 지금 틀린 거 물어보고 있죠? 자 이거 해당 문제예요. 요약지 98페이지에 있거든요. 자 우리 98페이지 가시면 중간에 4번에 청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청산금. 지금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가 부족분은요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나 지목, 면적, 토지 수리, 이용상황, 환경 그 밖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청산해야 되는데, 청산금은요 이게 결정은요 환지 처분할 때 결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다만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 부지정 토지에 대해서는요 청산금을 교부할 때요 청산금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산금은요 확정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 확정되고요. 이렇게 확정된 후 확정된 청산금을, 자 아까 우리 환지 계획 작성할 때 정한지 처분을 받은 사람한테는 시행자가 청산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징수하고, 감한지 처분 받은 사람한테는 청산금을 교부해 줘야 되거든요. 다만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 부지정 토지에 대해서는요 청산금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미리 교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청산금은 대통령령 정한 따라 이자를 붙이더라도 분할 징수하거나 분할 교부를 할 수 있다 없다?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행정청의 시행자는요 청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내지 아니하게 되면 국세나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서 강제 징수할 수 있지만, 자 행정청 아니 시행자는요 청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내지 않더라도 본인이 직접 징수할 수는 없고 특자도시나 시장시장에 징수를 위탁할 수 있거든요. 이때 행정청 아니 시행자가 징수를 위탁하게 되면 특자도시나 시장시장에요 징수한 금액의 얼마?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거 수수료로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는 몇 년간 행사 안 하면 5년 행사하지 않으면 이거 시효로 소멸하게 된다는 거죠. 자 16번 문제가 이건데요. 자 지금 1번 지문에요 지금 정한지 처분받는 사람한테는 아까 시행자가 청산금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징수하고, 감한지 처분받는 사람한테는 시행자가 청산금을 교부해 줘야 되는데,
이때 확정은 언제 된다고 했습니까? 한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날 확정된다고 했죠? 자, 2번 질문에요. 지금 과소 토지여서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부지정 토지에 있습니까? 맞나요? 자, 3번에요. 하거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없다?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있습니다. 없다 해서 틀렸죠? 3번에 틀릴 거예요. 자, 4번에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는 몇 년간 행사하면 5년 행사하지 않으면 이거 쇼로 소멸하게 된다고 했죠? 자, 5번은요. 토지 소유자의 신청 또는 동의에 의하여 환지를 정하지 않거나 면적의 적정을 위해서 환지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지정 토지에 대해서는요. 환지 처분이 있기 전이라도 청산금을 결정해서 미리 교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17번은요. 자,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사용 방식에 대한 사업 시행 관련 설명인데 틀린 것을 모두 고르는 거죠? 자, 해당 문제예요. 요약집 88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문제거든요. 우리 88페이지 가보시면 1번에 큰 1번에 토지 등의 수용, 도용, 사용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용 요건 보시면요.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어떤 시행자는 동의받아야 됩니까? 민간 시행자는요.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시행자는? 민간 시행자는 동의받지만요. 우리 공공 시행자는요. 동의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박스에 니언 가시면요. 니언에 지금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지방공사의 시행자는 민간입니까? 공공시행자입니까? 지방공사는 공공시행자입니다. 그럼 이들은요.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이때는 동의받지 않더라도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는 거죠? 니언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어요? 그럼 문제가 지금 틀린 거 모두 고른 거예요? 옳은 거 모두 고른 거예요? 틀린 거 모두 고른 거거든요? 그러면 니언은 틀린 겁니다. 자, 우리 요약집에 이제 수용 절차 보시면요. 동그라미 2번에 사업 인정 고시 의지란 말이 있을 텐데, 자,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줄여서 공치법에 따른 사업 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거 맞습니까? 자, 이게 기업 지문인데요. 지금 개발계획에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이 포함되어 고시된 경우 공치법에 따른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는 거 맞습니까? 기억은 옳아요, 틀려요? 기억은 옳은 지문이죠? 자, 디귿 지문은요. 자, 우리 방금 요약집 페이지 바로 밑에 보시면 큰 2번에 토지 상한채권 나올 건데요. 자, 반응제 보시면요. 자,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으로 상한채권, 토지 상한채권 발행할 수 있는데, 자, 지급보증 보시면요. 자, 어떤 시행자는, 민간 시행자는 은행이나 보험회사, 공제조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중에서 토지 상한채권은요. 민간이든 공공이든 다 발행할 수 있거든요. 근데 민간 시행자가 발행할 때는요. 반드시 뭘 받아야 되고, 토지 상한채권 발행하면요. 보증을 받아야지 말하실 거예요. 공공시행자는 보증을 받는다, 안 받는다? 보증받지 않아도 발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디귿에 보시면요. 지금 지방공기법에 의해서 설립된 지방공사의 시행자는 공공입니까? 민간시행자입니까? 공공시행자이다 보니까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는 겁니까? 이들은 보증을 받지 않아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디귿 틀렸죠? 자, 리얼 지문은요. 어디 있냐면 우리 요약집 오른쪽 가시면
선수금이라는 표현 나와 있습니까? 중간에. 자, 시행자는 조정토지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정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 원형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때 시행자는요, 선수금 받으려면요, 아래 박스의 요건을 갖추어서 지정권자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공공시행자가 선수금 받기 위한 요건은요, 토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권만 확보하면 되고요, 민간시행자가 선수금 받기 위해서는요, 공사 진척률이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됩니까? 그래서 리얼해요. 지금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는 공공시행자입니까? 민간시행자입니까? 민간시행자로서 선수금 받기 위한 공사 진척률은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거 맞습니까? 리얼한 옳은 질문이죠? 자, 틀린 거 모두 나왔으니까 니은하고 티켓이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이 4번 되는 거죠? 자, 18번 문제는요, 지금 환지 계획에 대한 설명인데 지금 옳은 거 물어보고 있죠? 자, 해당 문제예요. 요약지 93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문제에서요, 지금 5번 지문 있죠? 5번 지문. 5번 지문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93페이지 하단에 가격평가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거거든요. 그래서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토지, 조정토지 가격을 평가할 때는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서 뭐부터 해야 됩니까? 감정평가부인 등이 먼저 평가 입금해야 됩니다. 감정평가를 먼저 해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먼저 해야 돼요? 감정평가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5번 지문에 보시면요,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있는 조정토지 가격 평가할 때는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먼저 받아야 되는 겁니까?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결정하되 그에 앞서서 뭐부터 하라고? 감정평가를 먼저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5번 지문. 5번 지문 뭐가 틀린지 아시겠냐고요? 감정평가를 먼저 한 후에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거쳐 결정해야 됩니다. 자, 우리 18번에 1번 지문은요, 방금 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요, 작성 기준의 특례에서 신청 동의에 따른 환지 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요,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거든요. 다만 해당 토지에 관해서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요, 임차권자의 동의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임차권자 동의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요? 1번 뭐가 틀린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2번 지문은요, 다음 페이지 아마 맨 위에 있을 텐데요, 증한지 감한지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시행자는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요, 기존 면적이 작은 토지는요,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할 수가 있지만, 기존 면적이 넓은 토지는요, 면적을 줄여서만 환지를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2번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2번 지문에 보시면 시행자는 면적이 작은 토지는요, 과소 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까? 2번 정답이죠? 자, 그리고 3번 지문은요, 우리 방금 봤던 페이지 밑에 양가로 4번에 입찰한지 보시면요, 그 신청에 따른 입찰한지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시행자는요,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아야 됩니까? 신청을 받는 겁니다. 동의가 아닙니다. 입찰한지는요, 신청을 받아서 건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에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4번 지문은요, 우리 요약집 방금 페이지 오른쪽 가시면요, 양갈로 6번에 환지계획 인가 나왔을 텐데, 지금 행정청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요, 지정권자에게 아니면 특자도의사 시장군수국장에게
지정권자가 아니라 특자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 인가받는 겁니다. 지정권자한테 인가받는 거 아닙니다. 자, 19번은요. 이제 정비법 문제인데요. 자, 우리 정비법상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거 물어보고 있죠. 자, 그 요약점요. 117페이지부터 118페이지가 나 있는 내용인데요. 자, 거기 보시면요. 하단에요. 자, 추진위원회는 자,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번에 박스 1번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나 설계자 선정하거나 변경 업무 있습니까? 그리고 2번에 3번에 계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하는 업무 있죠? 이거 수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로 보면 1번 지문이고요. 그리고 4번에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받기 위한 준비 업무나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요. 그 밖에 조합 설립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을 하는 업무인데 1번에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을 작성하거나 동그라미 2번에 토지공 소유자의 동의서 접수 있죠? 이게 우리 문제 2번 지문이고 그리고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예치하거나 이게 4번 지문이고요. 그리고 4번에 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 있습니까? 이게 문제 5번 지문이거든요. 이런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3번에 보시면요. 그 시공자 선정 있습니까? 자, 우리 예전에 배울 때요. 만약에 조합이 시행자라면요. 조합이 시행자라면 시공자 선정은 언제 했죠? 우리 정비사업 조합이 시행자라면 시공자 선정은 언제 했냐고요? 한 번도 없습니까? 자, 우리 요약집 116페이지 한번 가보실래요? 116페이지 하단에 시공자 선정식이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에 조합이 시행자라면요. 시공자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요. 조합 총회에서요. 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요. 건설업자나 등수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공자 선정식이라고요. 그래서 조합이 시행자라면 시공자를요. 언제 선정해야 돼?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설립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조합이 설립이 됐어요. 이제 추진이 구성했어요. 조합 설립 추진이 구성했다고요. 그러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요. 시공자를 선정한 업무는 수행할 수가 있다 없다? 이 업무는 수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조합이 나중에 설립인가 받은 후에 시공자 선정해야 되는 겁니다. 추진위원회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한 분도 안 계시네 이거. 이 답을 하시는군요. 3번이 정답이죠? 자, 여기까지 보고 좀 쉬었다가요. 20번부터 40번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